지금 신상 발언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앉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앉아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자료도 봐야 되고 하십시오. 하십시오. 예. 제가 저널리즘 영역의 언저리에서 종사한 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제보를 받아왔는데 한 번도 어떤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게 위험을 감수한 이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제 나름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해서 오늘도 제보자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계엄 직후 어떻게 피신했습니까?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자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즉시 피신하여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제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가늠하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암살조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이 HID 암살조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도된 후 암살조인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이렇게 과거의 암살조를 들은 것으로 혹시 착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혹 제기가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암살조 이야기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월요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김병주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근거는 오늘 어쩔 수 없어 처음 밝힙니다만 김병주 의원에게 암살조 제보를 한 사람이 접니다. 네. 김병주 의원에게 제가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김병주 의원이 저로부터 처음 이야기를 듣고 첫 반응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었고 서너 시간 후에 사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병주 의원에게 문의하시면 크로스 체크가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암살조 외에 또 제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역시 김병주 의원에게 전달하였고 그 공개 여부는 김병주 의원이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살 관련하여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메모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침입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더 있습니다. 네.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그 담당 부대는 김병주 의원 또는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우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더 제보자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위험이 계속된다고 말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이 이야기가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건희 씨 관련 제보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김건희 씨가 OB, 올드보이, 기관에 은퇴한 요원들을 타는 OB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 그 독촉의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불완전한 제보이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저 혼자 알고 있었을 내용인데 어제 윤석열 담화를 듣고 혹여라도 그 오비에 대한 독촉 전화가 사회질서 교란과 관련될 일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군다나 남편이 군 통수권자인 상황에서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개하는 바이고요. 혹시 더 두 말씀? 번째는 역시 평상시라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다루지 않았을 제보인데 어제 담화를 듣고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계엄 후 개헌을 통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여 역시 어제 담화를 통해 본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보아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면 불완전한 채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짧은 소견인데 윤석열의 군 통수권과 김건희의 통신수단을 하루빨리 제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정보가 아니라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더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말하였고 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은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질의를 못 받겠다고 하십니다. 사전에 지금 제보 내용을 다 얘기하러 나왔고, 그리고 이 이외의 구체적인 것은 박선원 의원하고 김병주 의원이 추가로 밝힐 것이다, 질의에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질의를 해도 답변할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신변보호 요청했습니다. 예, 신변보호 요청했고, 사무총장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네. 지금 김어준 참고인의 경우는 공권력에 의해서 체포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변 보호도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김어준 참고인이 예, 공식적인 신변 보호 요청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석해야죠. 의원님, 그 의원님들 예 간사께서 이석시키라고 합니다. 김영 간사께서 그 제안을 저는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 김어준 참고인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신상 발언 1분만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국민 여러분, 제가 계엄 시도에 대해 의도에 대해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국정감사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사령관은 국회 정보위에서 그리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정감사와 특전사 국감에서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해당 지지자들은 정치 선동이다, 망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끊임없이 이걸 추적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며 군형법 제5조 반란행위,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행위. 그것은 수개는 사형, 그 외에 모두 다 처벌되겠습니다. 7분 드리 박선원 의원님 박선원 의원님 제가 네 7분으로 돌아가면서 필요하신 건 연이어서 하시기 7분으로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지휘자를 부를 테니까 시간 좀 잘 관리. 거기에 잠깐 수답해 주시고요. 마이크를 좀 빨리 뒤에 주세요. 왜냐하면 나오시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마이크를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계속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개요만 먼저 이야기할게요. 나승민 일어나 보세요. 나승민 대리인가? 귀하는 계엄령 전문가죠? 아닙니다. 2017년 문건 작성자죠? 2017년 문건 작성자예 아니에요? 2010년 작성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때 그리고 신원문 이번에 포고령 등 계약직 2번 연속 연임하면서 예외적으로 방첩사에서 여인형 보좌하면서 쿠데타 준비했죠? 저는 신원조사 업무만 했습니다. 앉으세요. 끊어주십시오. 그 다음 문상호 사령관 나오세요. 문 사령관. 예, 국회 정보위에서 휴민트 조직 다 깨져가지고 정보사령부 세우라고 인력이고 예산이고 다 지원해 줄 테니 거기에 집중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근데? 지금 귀하가 보낸 정보사 계획처장 이름 뭐예요? 제안됩니다. 네? 고동희 맞죠? 확인해 드릴 수 아니,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본인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불법적으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하는 행위를 시킨 거고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문사령관님. 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핵심만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예. 저희가 받은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해라. 그 다음에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주고 그래서 복귀해라. 전산실 위치를 확인했고 각 주요 서버마다 이거는 사전 투표용이다. 저거는 선거인명부다. 다 찍어서 사령관에게 보고한 거죠. 그건 사실이랑 다릅니다. 사령관 보고 안 받았어요? 그러면 고동희가 찍은 그 사진은 누구에게 전송됐습니까? 제가 받았고 제가 찍어서 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됐어요. 지시한 목적은 그러면 HID 속초에서 7명 누가 오라고 그랬어요? 속초에서 7명이 온 건 사실이랑 다릅니다. 백여단은 누가 보냈어요? 대기 누가 시켰어요? 제가 장관님께 임무 받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했죠? 예. 감청팀 누구누구 대기 시켰어요?
감청 기능 자체가 저희 사령부에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실입니다. 대북 보안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오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한수 장군, 7공수, 13공수 누가 동원 대기 시켰어요? 모릅니다. 네?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면 박사령관 누가 대기 시켰어요? 그거는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 KGX로 통해서 유선 지시 받고 한 거예요? KGX로 시스템으로 지시 받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구두 판단. 그거는 제가 임무 부여할 때 제가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KGX로 내려가는 합참 지휘 통질에서의 지시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통실에서 나온 그 지시를 사령관도 받고 각 공수여단장도 거의 동시에 받았죠. 그래서 사령관이 7공수, 13공수 대기시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진팔 합참차장 개입했어 안 했어요? 그 사실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알지 확인하세요. 박한수 장군, 예, 이번에 합참 지휘 통제실을 점령한 것은 소위 육군 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것은 국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막아야 되는 거고, 합참 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지 않는 것은 대북 억제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통실이 계엄사령부에 의해서 장악됐죠. 계엄사령부는 거기에 있지 않고 그 한층 밑에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몇 층에 계셨어요? 4층? 4층입니다. 네. 그리고 합참 의장은 그때 몇 층에 있었어요? 3층에 계셨습니다. 합참 차장 몇 층에 있었어요? 4층에 있었습니다. 지하 4층입니다. 지하 4층. 그러니까 계엄사령관하고 같이 일어나시기 있었던 거죠. 바랍니다.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특전사에서 헬기 특수 항공 전단에서 뛰어왔을 때 그거 운항 허가 막지 말라고 한 게 누구예요? 정진팔 장군 아니에요? 예, 그 지하 4층은 그 당시에는 합참 차장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계엄 부사령관이 공작사에 지시해가지고 헬기 오는 거 막지 말라고 공작사에 지시한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당시에 계엄 상황실은 전화도 어떤 알겠어요. 상황도 앉으세요. 지금 없었습니다. 오후에 계속 추가 질문할 테니까요. 박한수 장군, 네, 그 계엄사령관이 되면서 몇 명 불러왔어요? 계룡대에서 그런 것 때문에 불러간 건 아니고 몇 명 부르셨냐고, 불러 한 올리셨냐고? 명 같이 갔습니다. 예? 한 명 같이 갔습니다. 아니 10시에 불러오신 분들 있잖아요. 4명. 없습니다. 14명 안 갔습니다. 제가 지금 제보센터하고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 공개 수배하고 있어요. 저희 민주당에 제보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반란 제보센터, 제가 센터장입니다. 박한수 장군, 예, 저희가 어떻게 올해 3월부터 이 쿠데타 계획이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국내에 헌법과 국헌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임기응변식으로 이걸 모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속죄를 하시고 다시는 이런 반헌법적 일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함으로써 이후 있을 형사적 과정에서의 처리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 줄 알겠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군형법상 반란죄 제5조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할 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말씀하시면 이미 늦어요. 예? 박사령관 마찬가지예요. 수사기관에 가서 대통령 두 번째 말이 뭐였다? 이미 늦는 것입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사령관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그 HID 한 30여 명 판교에 있는 부대에서 대기했다 그랬죠. 특수인원은 5명이 포함되어 있고 대기하고 있는 규모가 30여 명이었습니다. 총. 그 대기하고 있는 나머지 23명은 어떤 부류의 그냥 저희 사령부 소속이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진 부대죠? 그 내용은 좀 제한됩니다.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그 30명 모두 그 다음날 성관이로 가려고 했나요? 일단 지시받은 임무는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마침에 내가 20명 대기하고 있다 그랬는데 왜 부인을 했어요? 그 20명이라는 그 장소를 의원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판교 모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규모가 사실 20명 규모라고 내가 그랬는데. 규모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0명이라고 얘기를 정정을 해야지. 전혀 딱 잡아떼고 말이야. 그리고 이 인원들 올 때 한 4박 5일 정도 짐을 싸서 오라고 했는데 임무 기간을 한 5일로 잡았나요? 상부에서 지시받기를 며칠 정도 대기할 수 있다라는 그 뉘앙스로 제가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며칠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오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며칠이에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며칠 지시했어요? 며칠로? 3, 4일 정도 제가 지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또 부인하더니 정보사령관 왜 그래요? 아까 의원님께서 제가 오전에 내가 이런 질문했을 때 다 부인하더니 지금은 또 인정하고. 그 제대로 답변하실 그 기회를 안 주셨고 그때는 팩트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그럼 이거 말고 또 어떤 임무가 있었어요? 다른 임무는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투입된 10명 임무를 수행했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 인원들의 대기 상태를 유지하다가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여기에는 지휘했던 인원이 도청부대 지휘관도 있었죠. 그런 임무는 저희가 수행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 비밀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임무를 수행한 것 같아요. 9시까지 했나요? 그 다음날? 도청 임무를? 그런 임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저희가 제가 새벽 5시 30분경에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사에서는 점조직으로 한 35명 규모의 소령, 중령, 영관급들을 결사대처럼 사조직으로 구성을 1분 더 드리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검찰단장 그 조사할 때 이것도 조사하세요. 거기 전 예비역 노상원인가 그 장군을 비롯해서 현역 점조직으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사령관도 정보본부장 상급자를 경유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고 또 사령관도 마찬가지 밑에 정상적인 계통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지난번에 불핵 요원 유출이 돼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도 지금 또 이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관여했어요? 인원 선발 언제 했나요? 10월 30일 날 했죠? 아닙니다. 사이드 인원 5명 추천하라 했잖아요. 잘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실 없고 그럼 언제 인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날 점심때쯤에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오후에 1분 더 드리세요. 16시경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미 30일 날 했고 그럼 5명은 어디서 왔어요? 특수부대에서 왔습니다. 어디 위치에? 대전소도 2명 오고 속초소도 3명 온 거 아니에요? 그 부대 교육과 있는 2명 해서 구체적으로 다 있는데 그렇게 쏘기려고 어떻게 해요? 지금 정보사는 이상하게 예비역들과 결부돼서 점조직으로 모든 게 움직이고 있어요. 장관 대행 확실히 뿌리 뽑으세요.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네. 완전히 지난번에 불행요원 했을 때도 문제가 돼서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왜 이거 발본색은 못하는 거야?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내란 내 가입을 하고. 작전본부장. 네, 작전본부장입니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대한 고의는 했었죠. 예, 저희는 2011년부터 신속, 정확, 충분 대응 그 내용에 기초해서 항상 도발 원점, 지원, 지휘 세력까지 고민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원점에 대해서는 언제 결정했어요? 오물풍선은 처음에 그 시작하는 시점부터 저희들이 고려를 하면서 토의를 해왔습니다. 원점 타격. 그것은 하나의 대상일 뿐입니다. 상황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왔을 때도 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 전 장관께서 지통실에 왔을 때는 11월 18일이었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태세 점검만 하고 끝났습니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대한 세대 점검은 아닙니다. 그때는 경고 사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점검을 하고 끝났습니다. 어디에 대한 경고? 저희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 사격 준비는 되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끝났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분 드렸습니다. 6분. 그럼 지금 하십시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대해서는 실제 최초로 얘기하신 분이 우리 여기 성일종 위원장님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세요. 누구로부터 오물풍선 원점 타격 얘기를 듣고 해서 지금 언론에 상당히 떠들썩해서 제가 이거는 아주 적의 도발을 유도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것은 아마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거 좀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계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방금 나온 월간 중앙의 보도를 여과 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싹 잡아들여 윤석열이 전화. 미친 놈이구나 싶었다. 국정원 1차장의 폭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렇게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법무장관님. 예. 이것이 사실이면 국정원에게 대공수사권을 부여하고 말고는 국회 소관 사항이죠. 법으로 해야 되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절대 왕정 시대의 왕입니까? 입법, 행정, 사법을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두를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국회 권한을 로 되어 있는 법 개정까지 본인이 이렇게 다 주겠다고 합니까? 이게 적어도 월권이죠. 법을 개정한 후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국정원 제1차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미친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국정원 차장만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마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 대부분이 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정상이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처적인 국민들의 정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반국가 세력이라느니 무슨 소굴이라느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왜 그러지 믿지 않았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살 떨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집에서 나오셔야 된다고, 피신해야 된다고. 그때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이 이거였어요. 아, 그거 딥페이크 아니에요? 이거였어요. 아,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집을 나와서 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수행비서에게 바로 전화해서 집으로 바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집을 빠져나와서 국회 담장을 제가 넘었습니다.
국회를 360도 빙빙 돌았는데 출입문을 다 봉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회의장을 가야 된다. 빨리 이것을 해제 의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 후문 쪽 운동장 담을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수행비서도 나중에 들었는데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았대요. 그러니까 저 혼자 본청 앞까지 걸어오는데 그 길이가 굉장히 길었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계엄군들이 본청 정문을 에워싸고 있으면 나는 체포를 당하러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청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비록 잡혀갈지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두려움과 분노, 치떨림을 안고 본청을 향했습니다. 저는 88년 안기부에 연행돼서 4시간 동안 을지로 이름도 알지 못한 호텔방에서 수도물이 콸콸 틀어진 물고문의 위협 상태에서 4시간 동안 팬티바람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4시간 동안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본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잡히더라도 가야 되겠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 지금 오늘 증언을 보더라도 다 잡혀갈 뻔했어요. 특히 저는 체포 대상에도 포함이 돼 있네요. 잡혀가면 무작정 때렸을 거예요. 무작정 폭행했을 거예요. 왜? 기를 죽이려고. 속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저도 우원식 의장도 가자마자 아마 집단 폭행을 당했을 겁니다. 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자, 국회의원들 그런 공포감이 있었지만 다 본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 잡혀갈 뻔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위대한 국민들,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도 선조왕은 도망갔지만 민중들, 조선의 백성들이 나라를 지켰고 일제강점기 때 먹물든 학식 있는 고위 관료들 다 친일파되고 나라를 팔아먹을 때 나라를 지켰던 것은 일반 백성들,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었고 4.19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반 시민들. 광주 5.18 때도 전두환, 노태우 군부 일당들이 광주를 학살할 때도 광주를 지켰던 것도 일반 국민 시민들이었고 6월 항쟁 때도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 나라를 구한 것이 일반 국민 시민들이었고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은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반 시민들, 국민들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일반 시민, 국민들이 몸으로 막았을 때 법무부 장관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법관을 하고 있는 법원 행정처장 이거는 위헌이라고 즉각 발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기 좋아하는 헌법재판관들 다 뭐하고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이건 위헌이다. 즉시 중지해라. 이렇게 성명 한 줄이라도 빨리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보다 여러분들이 못하다는 겁니다. 더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에요? 1분 더 넣으세요. 오늘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대사가 기울으니까 지금은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뭘 폭로하고 있고 하지만 명령을 거부했냐 이거예요.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말을 갈아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국방부 차관도 이제 와서
대세가 기우니까 이런 조치들 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 이러니까 무슨 특수본 꾸린다 뭐 한다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지금 펄펄 살아있고 힘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정말 솔직합시다. 역사와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고위 관료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씩 하세요. 법무장관 예. 한 말씀 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뭐 제가 공직을 얼마나 더 앞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염두에 두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도 한 말씀 하세요. 예, 일반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저 자신부터 제자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고보루로서의 어떤 사업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국민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헌법재판소도 한 말씀 하세요. 그 상황의 지금 심각성과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라도 그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권한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법제처장님도 한 말씀 하세요. 예, 그 계엄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를 했고 그 해제 요구에 따라서 해제가 돼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행정기관장으로서 공무원들이 소속 공무원들이 동의하지 않게 잘 다독이겠습니다. 예. 역시 반성과 사과는 없으시군요. 오동훈 공수처장도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한 말씀 하세요. 헌정 질서 중단을 회복시켜준 국회의원님들과 국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그 수장으로서 수사로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도 한 말씀 하세요. 예, 저희도 뭐 충격 속의 TV 중계를 지켜봤는데요. 그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그 용기가 오늘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입니다. 예, 차관으로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거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 지도록 하고 향후 지금 새로운 장관이 부임하기 전에 다시 국방부 우리 군을 가장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희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법사위를 진행했는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좀 마칠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들은 우리 법사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방이 행한 일을 주시했습니다. 서영교, 박은정 두 의원님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실을 적시하면서 구체적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방차관. 예. 지금 제2의 비상계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 부대 일부를 이번 일요일까지 대기하라 하는 명령을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르고 있고 그런 사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국방차관이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예, 저는 지금 현재 부재 중인 장관 오케이, 직무대로 좋습니다. 모른다 이거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러한 명령이 하달돼서 일부 군 부대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위원님, 최고의 시사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잠깐 조용히 해봐요.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이 뭘 딱 쫑알쫑알거려. 가만히 있어.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야. 미국의 포린 팔리시 부편집장이 직접 기사를 써서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구태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피할 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미 국무성의 블링컨 장관이나 캠벌 부장관이나 또 미 백악관 NSC의 제이크 설리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예. 검찰에서 가로늦게 잘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장 직무대,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했으면은 윤석열 탄핵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생각하는데 직무대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원 구성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법무장관. 예. 지금 말이죠. 경찰이 국수본부장이 김용현, 런 용현 될 뻔했어요. 국방장관은 런 종섭 이어서 런 용현을 출국 금지했는데 검찰총장이 검찰에서도 출국 금지했다. 박근혜 탄핵이 성공한 것은 검찰이 국민 편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검찰이 윤건희 편에서 충성하다가 이런 사태가 나니까 돌변하고 있는데 그 돌변도 좋습니다. 검찰이 철저히 하도록 해야 되고 내란 수괴인 윤석열, 김용현을 즉각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사팀에서 예? 수사팀에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빠져나가세요. 빠져나가는 건 좋아요. 아니. 자 보세요. 예. 자 보세요. 우선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을 체포해라 하니까 국정원 1차장이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경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 조태영 원장도 그런 사실 없다 하는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홍장원 1차장이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무정지 해야 된다. 그런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시 반에 11시에 의총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중진 의원들이 만약에 탄핵하면은 박근혜, 문재인 학습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탄핵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999 차원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의로운 그런 결단을 해달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모든 외신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K민주주의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젊은 군인, 젊은 경찰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 내란에 방조하지 마세요. 다 법정에 섭니다. 12.12 사태 때 어떤 결과가 있었던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홍장원 1차장처럼 명령을 거부하고 사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의롭게 하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부두에 정박된 배에서 쥐떼들이 갑자기 뛰어내리면 그 배는 나가서 침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쥐가 되세요. 국민을 위해서 쥐가 되세요. 괜히 옹호하고 같이 부안해동했다가는 내란죄로 함께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 소위 유튜버들, 그 사람들이 선관위를 계엄군이 가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똑똑히 들으라고 그랬어요.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훌륭한 국민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란죄 아니라고 하는 분들 11.12 쿠데타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걸 보시라고 하세요. 저는
법원행정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바로 서야 이제 나라가 섭니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처럼 감사원처럼 그런 짓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이 한남동 공관만 제대로 감사를 했어도 1분만 더 했어요. 네. 탄핵됐겠어요? 탄핵이 발의됐겠어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제대로 수사를 했어도 이런 사태가 왔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감사원장 탄핵했다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누가 종북 세력이에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다. 북한을 이롭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공직자들 절대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국민 편에 서세요. 만약에 동조했다가는 내란죄로 다 처벌받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약간 비겁했지만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한테 패싱 당해가지고 당하고 있다. 절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바로 서주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그때 회의에서 말씀드린 4가지 심각한 좀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 결과는 저희들이 이제 파견 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저희들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제가 갔을 때 12시 50분이고 그리고 이제 1시에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그 뒤로는 저희들이 사실상 회의는 끝난 셈이고 다만 이제 일선에서 이제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불안을 느껴서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이 안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제 게시글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남아 있었던 것뿐이고 한 2시 조금 지나서 저희들 다 귀가를 하고 종료된 걸로 봤습니다. 그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사건도 있고 또 그 소추 의결을 위해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이 정한 업무에 대해서 헌법이 정한 정신에 따라서 충실하게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차관하고 총장 간단 단답으로 순서대로 답변하세요. 지금이 전시입니까? 차관부터. 지금 전시 아닙니다. 총장. 예,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준전시입니까? 예, 정전 상태. 아니, 지금 전시냐고. 현재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법에서 얘기하는 장난치지 말고. 네네네. 장난으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자, 다시 차관 전시입니까? 전시 아닙니다. 총장. 예, 아닙니다. 준전시입니까? 준전시 아닙니다. 총장. 예, 아니요. 간단하게. 예, 아닙니다. 개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안 부재 상태입니까? 예, 아니요. 차관. 빨리. 지금 질문하신 치안 부재 상태냐 아니냐만 답하세요. 예, 아니요. 치안 보전 상태 아닙니다. 총장. 예, 아닙니다. 아니죠. 그 차관한테 그리고 두 분 다 얘기하는데요. 저는 김영현 씨가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결국 현재 모든 상황은 특검과 앞으로 국회에서의 조사 등을 통해서 다 드러날 거라고 보고 우리는 역사상 전두환 노태우를 포함한 모든 쿠데타가 다 단죄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이번 개헌 과정과 관련해서 있었던 국방부와 예하부대 어떤 부대에서도 의심 갈 수 있는 자료의 수정, 이동, 은폐와 관련된 일이 단 1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지시하시고 본인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총장. 네. 상식적으로 육사 다니면서 배운 거 말고 이번에 계엄사령관 된 이후에 지금 보면은 국회 간 거, 선관위 간 거, 그다음에 언론기관 접수한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당시에는 잠깐만 됐어요. 아냐 모르냐면 그러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받은 후에 대통령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 또는 특별히 구도로 가이드라인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고령 관련된 1호. 포고령 말고 또 통상 우리가 갖고 있는 편람,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 박근혜 때 우리 확인되는 예를 들어 어떤 실행 계획 이런 거 외에 각종 가이드라인 또는 접수 계획 등등 관련해서 어떤 거든 일체의 서류가 하나도 없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하고 그다음에 계엄사령관이 받은 계엄사령관 지휘로서의 계엄 행위는 모두 어떠한 가이드라인 없이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계엄사령관의 구상에 의해서 실행됐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본인이 모르는 여러 가지 행위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본인이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취해야 될 조치는 다음 중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첫째, 내 계엄사령관으로서의 계통과 상관없이 예하 부대장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즉각 감찰을 요구하고 해당 수사를 요구하고 그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것을 정부의 적정한 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예, 아니요? 예,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오늘 바로 하세요. 필요해요, 안 해요? 아니면 본인이 다 책임질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해야 되고, 두 번째. 본인의 계엄사령관으로서의 명령 계통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밑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명령이니까 행해야 됐다라고 답할 수도 없는 매우 중대한 반란 행위 내지는 위법 행위 내지는 계엄사령관의 계통도 통하지 않은 군 내부의 기강 파괴 행위를 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자, 동의하냐 안 하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죠? 간단하게. 잠깐만. 다음 두 가지 답하세요. 그 이유는 나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명령 계통 수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그들의 창의적인 명령 어떤 계엄 수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1번, 2번 중에 어떤 겁니까? 1번입니다. 권한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 말고도 어떤 부분으로부터 명령이 내려갔다고 본다. 네네네. 권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내려갔다고 본다. 본인들의 그러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1번은 다른 명령 계통이 있을 것이다. 2번은 본인들이 알아서 했을 것이다. 1번이에요, 2번이? 1번입니다. 1번. 다른 계통이 있었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누구죠? 법상. 법상으로는 그 전국 비상계획에 있는 장관님 뭐 이렇게 장관 아니면 대통령? 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계엄사령관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고 위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김영애 씨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김영애 씨는 중대한 범죄자라고 본인은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장관하고 총장 둘 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 감찰하고 수사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오후까지 다 제출하세요. 국방부 내에서 그리고 군 내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오늘 12시간 넘게 조사 받으셨는데요.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 올렸습니다. 휴대전화 세대 왜 버렸습니까? 휴대전화 세대를 그냥 버린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은 좀 밀지 마시고 버린 게 아니고요. 원래 안 쓰던 전화기였고요. 그 다음에 패턴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 9월 24일 날 그 포렌식 업체에 가서 그 텔레그램 메시지 그 다음에 그 한 것들은 다 그 새 휴대폰에다 옮겼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전화기를 바꿨기 때문에 오해받기 싫어서 그 전화기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그 전화기 그 포렌식 업체 사장님이 제가 그 패턴을 몰라서 못 여는 거를 자기가 보고 이 전화기는 포렌식을 할 수가 없다, 열 수가 없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갖다 버린 거예요. 대선 기간 때 쓴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 녹취 없었습니까?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거 뭐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네. 물어보십시오. 오전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대화를 다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김영삼 대통령 전 의원 공천 관련 대통령 육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예. 또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국민 의혹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누구나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아니 내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나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되면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나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 때 지지했던 거는 나는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참 잘할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그 않겠습니까? 본인 상식선이겠죠. 저는 누구나 추천하는데요. 좋은 사람 있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추천하고 싶은 사람, 대다수 사람들이 다 누구가 좋아, 누구를 지지해, 누가 됐으면 우리 지역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자기 주변 사람한테? 저는 그냥 대통령과 여사의 주변에서 그냥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어떤 공직에 있거나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것을 망각하고 제가 어떤 발언을 한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거고 여사님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질문하세요.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주시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할 말 없죠. 제가 이번 일은 제가 어떤 거를 뭐 폭로하거나 이번 일을 제가 뭐 일으킨 게 아니고 가짜 뉴스를 한 뉴스 토마토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폭로했다는데 제가 폭로한 게 있어요? 그 여사께서 엘리자베스 여왕 관련돼서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올린 거고요. 또 하나 김재원 씨나 이런 분들이 뭐 허풍쟁이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딸이 충격을 좀 받아서 여사하고 저하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올린 거죠. 제가 뭐 공개해서 누구를 뭐 음해하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메시지가 누구를 음해하거나 누구를 폭로해서 망신을 주거나 하는 게 있었습니까? 질문해 주세요. 이번 대통령 담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날 아침에 병원 가서 링겔을 맞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못 봤고요. 또 저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신다 하길래 제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솔직히 못 봤어요. 그냥 단신으로 이렇게 뜨는 내용을 봤는데 제가 정말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본인의 입김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예 그 청와대 터가 안 좋다. 예전에 거기 사냥터다. 뭐 수많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린 것밖에 없어요. 누구나 의견을 다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견의 그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극대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나와 있는 녹취나 여러 가지 강혜경 씨가 공개하는 것들은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집사람한테 제가 두산 중공업에 다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 두산 중공업은 우리 회사는 내 없으면 안 돼. 내가 만든 회사야.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사적인 대화가 바깥에 공개가 되면 저보고 미친놈이라 할걸요? 두산이 무슨 네 회사야. 너는 그냥 일개 사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사적으로 한 10년 된 강혜경 씨라는 사람한테 제가 좀 너스레 떨고 좀 오버하고 그 다음에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를 그것을 꼭 사실화시켜서 얘기합니다. 예? 아니 아까 내려오면서 보니까 뭐 한겨레 21에서 기사가 뭐 며칠 전에 뜬 것 같은데 예? 무슨 기선 라인에서 뭐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예? 대통령실에서 비선 라인을 만듭니까?
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의도 연구원은? 그 기사가 여러분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나와 있는 기사, 저와 관련돼서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아니 그 저한테 지금 여기 이제 해명을 다 하고 증거자료 다 내고 왔는데 아니 고령구수든 뭐 시의원이든 아니 말만 하면 다 안 쳤지 왜 못 안 쳤어요? 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 뭐든지 다 했다면서요. 예. 대통령 후보에게 추천이나 의견을 냈는데 그 중에서 채택되거나 받아들여진 그좀 있습니까? 저는 그냥 의견을 냈지 거기에 받아들이거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는데 제가 의견을 내서 꼭 받아들였다. 그것도 좀 모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이 계속 추천이. 자, 국가산당 같은 경우도요.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누구한테? 창원시에 제안을 한 겁니다. 창원시는 창원대학교 뒤편에 9만 평 R&D 센터를 만들려고 했고요. 박안수 의원, 지금은 지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국회의원 될 때 공약이 뭐냐면 동읍 대산 북면에 그린벨트 100만 평 해제였습니다. 그거에서 내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왜냐면 창원대 뒤편에 있는 9만 평은요 1급지입니다. 그린벨트 1급지라서 실질적으로 그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 불가능한 거를 아는데 그거를 그 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거고 제안자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 제안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저한테 이런 제안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한 거고 그래서 3번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제안한 대로 그게 국가산단이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제안한 건 300만 평인데요. R&D 센터, 그 다음 생산기지, 물류단지, 그 다음에 낙동강을 활용해서 AM을 갖고 부산 신항으로 해서 우리 여기 방산 부품 같은 경우는 그 규모나 여러 가지가 좀 불규칙합니다. 그럼 신호등이고 이거 다 전면적 도로를 통제하거든요. 낙동강으로 가서 바로 가면은 물류에 대혁명이 일어나는데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땅 한 평 샀습니까? 제 주변 사람 있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면 뭐 반띵이고 얘기하는데요. 저희 장모님께서 여성협의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창원에. 거기다가 자유총연맹 회장을 7년 하셨고요. 각종 회장을 6개나 하셨습니다. 근데 김영선 의원 지역구에 김영선 사무실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사십니다. 그러면 여성국장으로 앉혀야죠. 예? 저희 장인이 두산에 계셨어요. 그 다음에 그 김영선 의원 지역구에 가장 큰 조직이 동창원 농협입니다. 거기서 이사를 10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인을 사무실에 두는 게 더 옳은 거 결정 아니었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집에서 애 키우는데 우리 집사람을 사무실에 방해경실 안 앉히고 앉히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1,500은 그냥 들어올 건데요.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런 짓을 안 했는지. 왜 안 했습니까? 공과사가 명확해야죠. 제가 무슨 보좌관 비서관을 마음대로 잘라요? 누가요? 김영선 의원이 김해갑에 가는데 김해갑 사람들이 왜 김영선을 도와줘야 됩니까? 거기에 보좌관 비서관 자리가 없으면 누가 거기서 합니까? 그럼 불법으로 돈을 주고 그 사람들 고용해야 되는데요. 총괄본부장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공과사가 어긋난가? 공과사가 어긋난 게 저는 몰라요. 정치는. 저는 정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도의원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내용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강영영 씨가 창원 의창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혜국 씨가 밀양 사람인데 창원 의창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 관련된 사람이 없어서 제가 2달 동안 없었어요.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지역구를 4년짜리가 아니라 재보궐선거 2년짜리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가서 도와준 겁니다. 총괄본부장의 명함을 쓰신 거예요? 총괄본부장 아니라 거기에 특보부터 해서 다 명함은 다 줍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김영선 의원은 총괄본부장의 명함을 쓴 걸 몰랐다고 하던데. 그거는 그 사무실에서 파준 겁니다. 그건 김영선 의원의 기억이고요. 제가 그거 안 팠다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받았는데요.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국가산당 관련돼서 제가 안을 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노력했습니다. 제가 사익을 하나라도 취급했습니까? 지금 계좌 추적이 기자님 혼자만 물어보시면 좀 그렇고요. 다른 분도 물어봐야 하니까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 노영희 변호사가 아니 그거야 본인이 예. 지금 신용 불량직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다 그래서 현금을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 예, 그거 다 증언했고요.
저 한 달에 거기 도와주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그 회사가 얼마냐면 가서 보세요. 그 사무실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예. 몇 평이든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게 몇 평이랑 그거랑 아니 그 안에 시설하고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회사가 3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그래. 지금 질문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본인이 그런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지금 계좌랑 그러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아니 명수님 잠깐만. 아니 잠깐만 좀 질문을 제대로 답변. 아니요, 본인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리. 아니 답변해 보세요. 아니 답변이 아니라 답변 다 했어요 검찰에서. 아니 근데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 뭘 답변합니까? 본인이 뭔데 검찰입니까? 본인이 검찰이에요? 아니 언론이 뭐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 어디 언론사입니까? JTBC입니다. JTBC가 항상 문제잖아요. 거짓 뉴스하고. 지금 뭐 문제입니까? 거짓 뉴스만 했잖아요. 윤정주 데리고 와보시죠. 오빠가 누군지. 본인 누굽니까? JTBC에. 소속 밝혀보세요, 이름. 배승주잖아요. 본인이 가서 강혜경한테 뭐라 했습니까? 오빠 전화 왔습니까? 그거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앞에 나오세요. 예. 강혜경 씨가 오빠 전화 왔어요를 내가 들었습니까? 그 얘기 했습니까? 배승주 기자 가서 강혜경 씨한테 오빠 전화 왔어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강혜경 씨가 그 소리 듣고 MBC에다가 오빠 전화 왔어요. 하도 많이 들었어. 제가 기억합니다. 당신이 거짓 뉴스 보냈구나. 당신 내가 여사하고 사진 찍은 거 있다고 얘기했지. 내가 사진하고 여사하고 찍은 사진 가져와봐. 있어. 당신이 거의 모두 거짓 보도했잖아. 아니 아까 세비 문제가 그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니? 당신이 가짜 뉴스다 퍼뜨렸잖아. 근데 여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는 김영선 의원이 수십억 자상한데 왜 선생님한테 돈을 빌립니까? 그거를 김영선한테 물어봐요. 오늘 조사는 다 마친 거예요. 내일도 조사합니다. 배승주 기자 조심하세요. 내가 고발할 거예요, 본인. 내일 조사 안 하고. 오빠 전화 왔어요. 당신이 강혜경이한테 그렇게 각인시켜서 강혜경이가 MBC에다가 그렇게 했다. 그거 이철이가 얘기하더라. 영태우 씨 따지면 안 그렇습니까? 영장 청구 검토한다는 오늘 마지막 조사인 거예요? 네, 마지막 조사예요. 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없어요. 내일 없습니다. 네. 구속영장 대비하십니까? 김건희여서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JTBC 가짜뉴스에 대비 안 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시민보 기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취재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요. 예. 김건희, 최은순 모녀와 관련해서 잠깐만요. 박은정 의원님. 양쪽 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자, 질의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권오수 회장 등 항소심에서 공범들이 재판을 거의 마무리돼 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직무유기에 가깝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상황이 없고 지금 최근에는 비공개 장소에서 휴대폰 빼앗기고 조사를 당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온 기자로서 이 사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아주 진작 수사 초기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김건희 여사가 그 검찰 조사에서 이런 특혜를 받은 것 그리고 4년에 걸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도 무사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국민들이 만인들이 법 앞에 평등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띄었던 표 주가 조작 그 도이치모터스 공범 관련해서 보시면은 지금 전주라고 불리는 손모 씨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손모 씨는 자기 자본으로 스스로 투자해서 1억 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옵니다. 그 1심에서 무죄가 됐고 2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죠. 네. 손모 씨 등 전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뭐 방조죄라도 처벌해야 된다고 변경을 한 것인데요. 검찰은 이제 와서 당시 투자했던 91명을 모두 무더기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예. 당초 이제 전주는 6
6명만 재판에 넘겨졌죠. 예. 그런데 나머지 85명도 재판 그 전수조사하겠다는 지금 검찰의 이런 입장은 그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의 부당이익금이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23억 원에 달한다고 예. 하고 있고요. 2차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 자금이 전체 금액의 한 47% 정도인데요. 2010년 10월 28일 하루 거래량의 27.6%를 그 통장 하나에서 거래하는 녹취도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한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심 기자님이 지금 보시기에 전체 주가 조작 금액의 47%에 달하는 김건희, 최은순 계좌 등 대형 주포 몇 명, 특히 1,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가담한 건 김건희, 최은순 모녀였는데요. 예. 1심 판결문에 그것도 적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모자들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 투자자들 모두 조사를 하겠다는 이 검찰의 지금에 와서 이런 행태는 마치 개미들의 민심을 동요시켜가지고 실제 공범자 전주 최은순, 김건희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타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는 또 이루어진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당시에도요? 왜 네. 수사 당시에 네. 갑자기 왜 91명 전체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는 저는 그 배경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무척 의심스럽고 김건희 봐주기 면죄부용으로 동원되지 않을까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지난 청문회 때 조남욱, 조성욱, 조원일 삼부토군 소유주들과 이종호,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들은 우리라는 경제 운명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 국정농단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의심스럽다는 음성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상부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다들 그런 위원장이 허락하겠습니다. 사이고 안 돼요. 그냥 해석하세요. 계속 틀어주세요. 틀어주십시오. 잠깐 중단해 주세요. 잠깐 중단해 주세요. 자, 제가 지난번에 운영 규칙 말씀드렸죠. 두 분이 간사간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재량으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협의하세요. 두 분의 협의하세요. 두 분 협의하세요. 빨리 협의하세요. 네. 두 분 나오세요. 빨리. 노컨듀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협의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실 때 공영 방송에 운영 규칙 주세요. 공영 방송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는 좋다. 그렇지만은 그게 아닌 유튜브나 이런 방송의 경우에는 사전에 먼저 알려가지고 협의를 하게 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아니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그렇게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간사님들 이제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시고요. 자, 둘이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의 운영 방침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 중 시청각 자료, 다른 사람의 발언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지금 협의를 했고, 그래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두 사람들의 뭐 합의도 없고 합의가 될 리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자,
계속 질의해 주세요. 네, 그 음성 계속 들어주십시오. 저는 그 상무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아주 저기 그런 어떤 가족 사이고. 네. 지금 그 김건희 씨의 전화통화 녹취인데요. 3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저기 그런 가족 사이이고 가족 사이라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보다 더 넓은 개념이겠죠. 어제 또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에서 발행한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회자채를 이용해서 신종수법의 주가 조작으로 김건희 여사가 수익을 챙겼다는 추가 의혹입니다. 네, 염신일 증인께 묻겠습니다. 예. 오늘 그 도이치모터스 회계 관리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 씨 알고 계신가요? 예. 오늘 불출석한 이종호 증인과 민태균 씨도 알고 계시죠? 예. 두 사람 무슨 관계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무슨 관계인지는 나중에 가족 관계입니다. 예. 예, 이종호의 매제가 민태균 증인입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공범 민태균은 지난 2012년 12월 27일 권오수 대표가 소유하던 도이치모터스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1,680만 원에 인수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때 샀던 채권은 이진숙 후보자와는 MBC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몹시 거북합니다.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크게 두 차례입니다. 한 번은 바그다드에서 종군 기자로 활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후배 기자들을 유배 보내고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 장악의 선봉대가 됐을 때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두 가지 얼굴, 그중에 어떤 것이 이진숙의 본질인가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후보자는 5.18을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라는 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후보자 개인은 장관급 공직자 후보로서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마음속으로 긍정합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5.18을 민주화를 위한 본인의 생각을 묻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을 묻습니다. 제가 그 본인의 마음속을 네. 묻습니다. 정선배라고 답변하십시오. 불렀던 그 정 위원님께 5.18에 말씀을 대해서 드리면 답변하십시오. 건건의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건건이 아니고 가치관, 역사관,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나라 묻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역할을 했던 사건이라고.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광주 시민의 학살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건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다른 분도 다른 건건이라는 건을 건 답변이 물어보시기 아니에요. 때문에 무성의하고 저는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자, 우리나라 법이 규정한 것을 준수하고 잠깐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을 넣어야 한다고 했던 발언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작년 5.18 기념사 때 윤석열 대통령은 5.18은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의합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대통령 말에 동의합니까? 5.18에 대한 대통령 말에 대통령의 말과 동의합니까? 우리나라 법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5.18 당시에 광주 MBC가 불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보도한 데 격분한 광주 시민들이 광주 MBC를 불태웠습니다.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규정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나는 당시 광주에 내려가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였습니다. MBC 기자였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취재한 그리고 방송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MBC 보도국에서 아침 편집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간부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표현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 간부는 계엄사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그 간부는 노성대 부국장입니다. MBC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MBC를 빛낸 사람들이 있었고 MBC를 부끄럽게 한 내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MBC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들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긴 글을 적었습니다. 좌파는 선전선동에 강하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말미에 MBC가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적었습니다. 2년 전에 쓴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가.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특정 발언에 대해서 피해가지 마시고 본인의 가치관과 역사관을 얘기하십시오. 아니면 특정 발언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죄하십시오. 저는 이태원 참사가 기획되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말합니다.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언론은 언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의 사사로운 일상을 들추는 권리가 아니라 힘있는 권력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국민이 알 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만 시간을 자, 주신다면. 혹시 괴벨스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방송이 우리 이념에 복무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다른 이념도 발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든 피아노여야 한다. 연주는 정부가 해야 한다. 괴벨스의 이런 발언에 대해 혐오하십니까? 지금 제가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가 바로 그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괴벨스의 이 발언을 혐오하십니까? 혐오합니다. 혐오해요. 자, 괴벨스는 600만 유대인을 학살로 몰아넣은 주범이고 수천만 인류를 희생시킨 최악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이준숙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5.18에 대한 인식이. 자, 추가 질의하시죠. 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이 남아있어야 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오후에는 또 아니 그냥 가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가냐. 지하철 파업 때문에 남아있기로 했다며. 그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남아있으면 애들이 더 불편해할 것 같고 협상이 또 이게 하는데 또 부담 느끼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자리를 비워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가기로 했다. 정신머리 없는 거죠. 아, 지금 속보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지금 10시 25분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왔는데 연합뉴스 속보에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담화라고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이 한밤중에? 네. 혹시 저는
이거 전혀 얘기 아니야. 안 됐던 건데? 그런 거 아니야.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보니까 그냥. 근데 왜 이게 한밤중에 미쳤나? 네. 전혀 짐작이 안 되네. 네, 전혀 짐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 댓글 보니까 지금 다 멍멍멍멍 이것만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자, 속보가 올라오면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뭐 비상계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댓글 올라와 주는데 아직까지는 뭐 현재 계엄 얘기. 현재 일단은 긴급 브리핑이 야권이 연쇄 탄핵한다. 행정부를 마비 시도하고 있다라고 정부 출범 이후 22건이나 정부 관련해 탄핵 소출해서 이건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가 팔로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중간중간. 네, 지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큰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은 것 같고 결국은 자신의 신변이나 내 지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민주당을 욕하기 위해서 갑자기 심야에 시간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탄핵을 했는지, 왜 탄핵을 시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이 이렇게 하니까 짝빡칩니다.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과정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자, 진짜로 그냥 그것 때문에 한단 말이야? 지금 일단은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계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지금 뭐 계엄이란 그 언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뭐 선포를 하는 건지 이건 다르겠죠.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좀. 아니 계엄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계엄이란 단어가 나왔나 봐 지금 보니까.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내가 지금 댓글만 봐가지고. 아니 도라이 같은 소리를 설마 에이.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사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혹시 우리 누구 한 명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됐고 뭐 일단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아마 이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체크를 하면서 내용을 좀 돌아보기로 하죠. 자, 일단은 말도 안 되는 폭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좀 팔로우업을 같이 하면서 저희는 이제 저희 거를 하고 있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밤 10시 반에 대통령이 뭔 성명을 얼마나 내길래 뭐가 나오는 거야. 오랜만에 술 안 마셨네. 자, 어쨌든 이 내용에서 긴급 브리핑 예산안 관련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데 잠깐만 진짜로? 올라오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로? 아니 뭐? 아니 씨발 미쳤나 진짜 이게. 뭐 미친 거 아니야? 비상계엄. 틀어. 형 태블릿으로 그냥. 아니 씨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KBS.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지금. 비상계엄 전혀 선포야?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아니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방통위원장 탄핵, 아니 이걸 어떻게 지금 이렇게 탄핵, 진짜로 하고 있네?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야 뭐 미쳐? 야 뭐?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야 예산안까지 여기다 넣어서 이게? 마약 천국, 민생 마약 천국?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미친 거 같은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근무비 인상 등 졸라 혼자 했나 이거? 논리봐. 개선비조차 지금 설명하는 거 봐. 논리봐.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진짜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다고? 예산까지도 오로지 이 상황에서?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반란이야 이거는. 지금 뭐 장난하는 거야? 황당하네? 군사적 위협이 있거나
대규모 시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마다 평화적인 집회가 열리고 있고 장난하는 거야? 국회에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모두 법적 절차를 따른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이 아무리 망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비상계엄까지 얘기한다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정신 나갔네. 뒤질러 환장했네 진짜. 아니 진짜 이거를 그러니까 민주당 핑계를 대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네, 어쩌면 앞에 기본적으로 국민을 뭐로 생각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에 민주당 아니, 욕하려고 지금 브리핑했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앞에 네 줄을 그렇게 오랫동안 깔았구만.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 척결? 미친 거 아니야? 완전 전두환이 되겠다는 거 지금? 이 새끼 돌았네 진짜. 저희가 지금 생방 중에 이거를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 지금 너무 지금 약간 내정지 오는데 지금? 방송적으로 준비를 한 내용도 있고 저희가 이제 준비된 광고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요건 저희가 타이밍을 자, 여러분 지금 보면서 얘기를 보니까 얘기할게요.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할 것이다. 미쳤네. 저거 누가 썼을까? 미쳤네 이 새끼 진짜. 아니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종북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역사적 용어로 뭐라 그러면 친위 쿠데타라고 해요. 친위 쿠데타. 네. 지금 뭐야 지금 방송 나 너무 충격적인데? 생각도 못했네. 아니 실시간으로 이걸 보고 있다는 게 너무 좀 충격적이고. 자 일단 상황을 짚어보자면 국회 의석수 자체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뭐 비상계엄을 선포하든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국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계엄을 해제를 하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아니 그건 이제 법리상으로 그거는 네네네. 3분의 2였나? 하여튼 과반이었나? 소집해가지고 하면 되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걸 부정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반란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못하게 방해를 하거나 체포를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반란이야. 아니 지금 어떻게 하려는 거지?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당연히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소위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것도 들어줄까 말까 지금 망설이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자기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쳤나? 네,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저 원래 여의도로 가려고 하다가, 택시가 안 잡혀서, 완전 목통이더라고요. 다른 데 가는 것은 잡히는데, 여의도 가는 거는 아예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상암으로 틀어서 여기서 방송을 좀 하고, 이제 넘어갈 생각인데, 지금 국회 둔치에 헬기가 내렸어요. 헬기가 내려서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 아직 이 얘기를 방송하는 데가 없어서 지금 제가 국회에서 국회 내에 있는 우리 쪽 사람 이야기를 바로바로 지금 여러분들 전달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미 국회 둔치에 헬기가 내렸다.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군인들이 오기 전에 국회를 포위했어야 되는데 국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정문에만 좀 모여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의원들은 담을 넘어서 혹은 또 열려있는 곳으로 해서 들어갔고 한동훈 여당 대표도 지금 국회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일단 이게 저는 박정희 정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비상계엄 몇 번 경험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성인 돼서 느끼고 직접 깨닫고 이럴 때 비상계엄이 떨어지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메가시티 서울 아닙니까? 여기 외국인들도 엄청 많이 있고 상사원들도 주재원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은 제정신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경제를 그냥 바닥에 버리겠다는 얘기죠. 당장 달러가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4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이 선포했는데
여기서 저는 군인들이 잘 판단해야 된다. 이거 부당한 명령이에요. 이거 지금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사태만 비상계엄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 전시입니까? 사변입니까? 그런데 비상계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12월 3일 지금 현재 밤 11시 44분입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라이브 편성을 틀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자다 깨서 혹은 잠 못 이루고 놀라시는 시민분들 많으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시 반경에 계엄 선포를 했고요. 11시에 계엄사가 실제로 실시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2024년 살고 있는 우리가 도통 어떤 현실에 있는지가 좀 믿기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말조차도 혹시라도 가짜뉴스 허위선동이라고 공격받을까봐 걱정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긴급하게 저희가 사람들을 모셨는데요. 저희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곧 있다 김종대 의원 그리고 또 김민아 평론가 같은 분들 오실 예정입니다. 먼저 김준일 평론가 옆에 계신데요. 급하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지금 이게 시작할 때 2024년 11월 시작한 건가요? 예, 11월 3일이라는 이야기를 드릴 정도로 2024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날짜를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김 평론가 우선은 이 상황이 어떤 건지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리예요. 제 70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요. 계엄은 이제 비상계엄하고 경비계엄이 있는데 지금 뭐 이제 두 개를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원래는 경비계엄 갔다가 보통 비상계엄으로 가는 수순이었고 이번에 바로 비상계엄으로 지금 갔습니다. 그러면은 비상계엄이 되면은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나 법원에 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례로 계엄이 이제 선포된 사례가 5.16 때 있었고요. 그리고 부마 항쟁, 뭐 12.12 뭐 이런 때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오늘 또 속보성으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국민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저는 이거 사흘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사흘 안에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려질 거다. 이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